마더 테레사와 함께 세계 100대 영웅의 이름을 올리고 인간이 아닌 존재로서는 역사상 최초로 미 해병대 부사관으로 임명된 한국의 말 아치메를 알고 계신가요? 경주마에서 미군의 군마로 순식간에 인생이 바뀐 아치메는 400kg에 불과한 앞말이지만 무모할 정도로 용감한 모습을 보여 미군 병사들에게 무모한이라는 뜻을 가진 레클리스라고 불렸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각종 훈장을 휩쓸기도 했었는데요. 현재까지도 영웅이라 불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상까지 세워져 말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면 위인전에 실려도 부족함이 전혀 없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죠. 마르로서 전쟁 영웅으로 거듭난 아치메는 원래 소년 마주인 김영문이 키우던 제주마로 주로 서울 경마장에서 활동하던 경주마였습니다. 하지만 전쟁통에 김영문의 누나가 지뢰를 밟고 다리를 잃는 사고를 당하자 김영문은 누나의 의족을 구하기 위해 아치메를 팔려고 내놓았는데요. 마침 미 해병 패더슨 중위는 탄약을 나르는 병사들이 지쳐 임무 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친 지형을 뚫고 탄약을 나를 수 있는 수송용 군마를 찾고 있었고, 그런 그가 팔려나온 아치메를 발견하면서 아치메는 1952년 10월부로 미 해병대 군마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자신을 가족처럼 대해주던 김영문과 생이별을 하게 된 아치메는 이별의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곧바로 전투 중 탄약을 운반하는 위험천만한 임무에 투입되었는데요. 아치메가 투입된 곳은 주로 지형이 거친 곳으로 차량으로는 이동할 수 없는 험준한 산지였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체력 소모가 상당했지만, 아치메는 100kg에 달하는 M20 무반동총에 탄약 12발을 짊어진 채 전장을 누벼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치메가 처음 전장에 투입될 당시에는 호격음에 앞발을 들고 설 정도로 겁을 먹기도 했었지만, 경주마로 단련되어 있었던 아치메는 이내 다른 말보다 월등한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다른 말과는 달리 무척 영리해서 사람이 한두 번 동행하면 그 다음부터는 혼자서도 길을 잘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적의 사격이 시작되면 놀라서 날뛰던 다른 말과는 달리 얌전히 자신을 숨긴 채 바닥에 엎드려 교전이 끝날 때까지 대기할 줄도 알았으며, 또한 피신 훈련을 받은 후부터는 포격이 시작되면 알아서 근처 참호에 들어가 피하는 놀라운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영리한 아치메의 모습에 전쟁으로 힘들어하던 미군들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기 시작할 때쯤 아치메를 영웅으로 만든 전투이자 미 해병대가 한국 전쟁 중 가장 치열한 전투라고 손꼽는 네바다 전초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미군의 전초진지였던 연천군 장남면을 중공군이 침공해왔고, 미군은 한 고지를 잃으면 모든 고지를 다 내줘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결국 중공군에게 베가스 전초를 빼앗기고 말았죠. 미군은 베가스 전초를 탈환하기 위해 목숨을 건 전투를 시작했는데요. 당시 아치메가 탄약을 날라야 했던 무반동총 소대들은 베가스 전초를 향해 계속해서 빠르게 포탄을 쏟아부어야 했기 때문에 아치메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더구나 중공군이 화력이 센 무반동총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집중적으로 총격과 포격을 쏟아부었고, 포탄을 운반하는 아치메 또한 중공군의 조준사격 대상이었기 때문에 아치메의 임무는 위험천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치메가 탄약을 싣기 위해 보급소에 올 때마다 등에 포탄을 실어주던 장병들은 이번이 아치메의 마지막 임무이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처럼 느끼며 숙연해했지만, 아치메는 기적처럼 계속해서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왔는데요. 무반동총 사격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던 하루 동안 아치메는 총 56km에 달하는 거리를 달렸고, 적의 총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무거운 포탄을 51회나 운반하였습니다. 사용된 포탄의 90%가량인 약 400발을 아치메가 혼자서 운반한 것이었는데요. 덕분에 장병들은 무반동총 중 하나의 포신이 과열로 녹아내릴 정도로 끊임없이 사격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투에 참여했었던 미 해병대 베빗 상사는 인터뷰를 통해 암갈색 몸매의 하얀 얼굴을 한 아치메가 말없이 총탄을 뚫고 생명과 같은 포탄을 날라다주는 모습은 병사들을 감동시켜 사기를 진작시키고 적을 무찌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전했고, 병사들 사이에서는 아치메가 포탄을 나르러 가는 길에 진지로 향하는 동료 해병 4명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었고, 해병들은 이에 아치메가 다칠 것을 우려하여 기꺼이 자신들이 입고 있던 방탄조끼를 벗어 덮어주었다는 일화도 전해오고 있는데요.
아침에는 임무 수행 과정에서 왼쪽 눈 위와 왼쪽 둔부에 파편상을 입고 중공군이 백린성광탄을 지근거리에 터뜨렸을 때도 해병들이 방탄조끼로 눈을 가려주자 전선으로 복귀해 임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동물의 감각이 더 예민하고 말이 고통에 민감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침에는 정말 용감한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요. 이후 미군들은 4발 달린 전우를 배려하는 뜻에서 누구도 아침해의 등에 타지 못하도록 연대 차원에서 금지령을 내렸고, 아침에는 주둔지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동료 해병들과 놀거나 병사들의 텐트에 들어가 함께 자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겨울에 날씨가 추울 땐 레이텀 중사의 텐트에 들어가 난로를 쬐며 쉰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아침해를 처음 해병대로 데려왔던 에릭 중위는 아침해를 미국으로 데려가려고 했으나 국방 예산으로 구매한 말이 아니어서 공식적으로 군마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해는 한국에 홀로 남겨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신문사들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미국인들에게 알려졌고, 미국인들은 아침해가 가족인 해병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본토로 데려와 달라는 청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한 해운업자가 배편을 무료로 내줬고, 아침해는 해병들과 함께 미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아침해는 해병들이 부르던 레클리스라는 이름으로 유명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라이프지에도 기사가 실리는 등 일반인들마저 잘 아는 슈퍼스타 대우를 받게 되었는데요. 적의 총탄이 퍼붓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하게 임무를 완수한 레클리스의 용맹함은 마침내 미 해병대 일사단장에게도 알려져서 레클리스는 인간이 아닌 존재로서 최초로 미 해병대 하사로 진급하였고, 1959년에는 많은 해병들이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예포 19발을 포함한 성대한 전역식을 치르며 은퇴하였습니다. 레클리스는 전장에서 세운 공로를 인정받아 허프라트 훈장 2개, 모범 근무장, 미국 대통령 표창, 미 국방부 종군 기장, 유엔 종군 기장을 받았고 미국 100대 영웅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한국 대통령 표창 또한 받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은퇴 이후 레클리스는 3마리의 자식을 낳고 남은 삶을 보내다 19살의 나이에 울타리에 넘어져서 부상을 입고는 건강이 악화되어 생을 마감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레클리스의 죽음에 정식으로 군 장례식을 치러준 뒤 기진의 묘지에 매장하였으며, 레클리스가 머물던 곳에는 기념비를 세워주었는데요. 또 미국 해병대 본부에 레클리스 추모 기념관을 만들어 현재까지도 레클리스의 동상과 함께 각종 자료를 전시하고 있고, 미국 국민들도 레클리스를 영웅으로 존경하는 만큼 미국 전역 곳곳에 레클리스의 동상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아침해는 한국에서보다 미국에서 더 유명한 만큼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기도 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NCIS에서는 레클리스의 이름이 잠깐 언급되고 비마경찰이 레클리스 하사라고 칭하며 전쟁 영웅이라는 평을 남기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를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아침해가 하늘에서는 편히 쉴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